네, 뜨거운 안녕, 음악이 심상치 않죠? 오늘로써 20대 국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번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만 무려 151명입니다. 이 얘기는 여의도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안녕을 외친 두 분,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 그리고 민생당의 최이배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참 오랜만이에요. 네.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의회의 마지막을 이곳 MBC 라디오에서 네.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억지로. 네, 최이배 의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자주 불러주셔서 네. 저희 방송 몇 번 나오셨죠. 뭐 네. 저 정도면 많이 불러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네. 여기 참 익숙한 공간이고 네. 진짜 신보라 의원님 말씀대로 20대 국회 마무리를 여기 MBC에서 MBC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뭐 4년 동안 같이 국회 계셨으니까 뭐 상임위가 굳이 겹치지 않더라도 어떻게 마주칠 좀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네. 좋은 인연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또 제가 이제 거주 지역이 서울일 때 우리 네. 임기 초반에는 셔틀버스에서 주로 그렇죠. 자주 만났었고요. 출근길에 셔틀버스요? 국회 셔틀버스 앞에서 네, 자주 네. 뵙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국회 우리 청년 미래특위 그렇죠. 하면서 여야 그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최이배 의원님하고 김병관 의원님하고 김병관 네, 의원님하고 이렇게 신보라 의원님이랑 저랑 셋이서 네. 저희가 그 청년 기본법의 틀을 잡아놨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럼 뭐 굉장히 친밀할 수밖에 없는 법안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5번째로 어린 의원이었고 네. 제 밑으로 이제 신보라 의원님 등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우리 신보라 의원님.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이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왜 의원 방을 빼라고 하냐 이렇게 SNS에 글을 쓰셔가지고 네. 화제가 됐었어요. 저희도 방송 중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예. 그 제가 그때가 국회가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15일까지 방을 의원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권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법사위가 19일 날 열렸었고요. 네. 20일 날이 이제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사위는 굉장히 그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맨 마지막에 열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법안의 양도 굉장히 검토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저는 본회의 때까지는 방에서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업무를 봐야 되고 네네. 솔직히 또 15일이 그 방을 빼라고 하는 권고일이었는데 네. 그 주에도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 정책 간담회도 하고 그 주에 무슨 이제 정책 자료집도 내고 네네. 의정 보고서 발간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도 하고 뭐 저희 방은 거의 계속 하여튼 뭐 풀로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 이제 어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최이배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방을 안 빼고 버티기를 한다라는 약간 그런 비판적인 취지의, 네네. 취지로 쓰면서 거기에 사례로 저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제 글을 올렸더니 그게 또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혹시 계시면 당연히 방을 빼줘야 되는데 최이배 그렇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네,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방 빼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는 어쨌든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 정도 네. 사실상 이제 마무리는 했고요. 네. 근데 이번 주 내내 뭐 세미나도 있고 토론회 참석도 있고 그래서 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국회를 오긴 네. 했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뭐 의원회관 지난 4년이라는 게 그렇게 또 짧은 시간만은 네. 아니고 워낙 압축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공간이잖아요. 특수하게. 이런저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신보라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4년을 방 정리하시면서 되돌아봤을 때.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정말 4년이 많이 짧았죠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짧다기보단 오히려 굉장히 길고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정말 많았다. 네네. 많은 20대 국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했지만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 굉장히 무거운 이슈가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선 지방선거 이런 걸 계속 참패하면서 네. 당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고단함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마지막에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을 하셨죠.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고 뭐 공천 과정의 잡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얼마나 소신 있게 행동해왔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 이런 세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네.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짧게만 몇 개 이벤트를 말씀하셨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한 네.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의원님은 그래서 오늘 방 빼신 겁니까? 어제 방은 빼셨어요? 저희 지난주에 본회의 끝나고 아,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날 이제 나가서 제 짐은 다 이제 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책자나 뭐 토론의 자료지 그리고 제가 검토했던 서류들 다 이렇게 보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또 남길 건 남기고 하는 하루 종일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떠셨어요? 지난 4년. 네. 진짜 그 많은 서류들이 그 4년 동안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다, 많이 네네. 배웠다라는 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제 신보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당도 뭐 풍지풍파가 되게 많았죠. 이제 많았죠, 제 3당으로서 처음 민생당. 16년도에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탄핵, 대선 그리고 저희 당은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분당,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랑 합치면서 또 일부는 민평당으로 분당을 하셨고, 네.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또 당권 투쟁이나 막 내용이 되게 심했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뭐 그 뒤로 이제 뭐 패스트트랙 저는 또 그 안에서 네. 굉장히 이제 감금도 당하시고. 예, 네. 한국 정치사에 남는 제 인생에 또 남는 네. 그런 일을 겪고, 그러고 나서 또 당은 또 분당되고, 뭐 아무튼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처음에 국회 들어올 때는 뭐 이렇게 정책 전문가, 네. 뭐 경제 전문가 이런 걸로 들어왔는데 네네. 4년 동안 국회 대학 정치학과 4학년을 졸업하는 느낌. 이제 약간 뭔가 정치를 정말 어떤 제대로 느낌인지 배웠다.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배우면서 나도 이제 옛날엔 누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럼 네네. 저는 오히려 저는 전문가지 정치인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저한테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정치인이죠라고 그렇군요.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몸에 배져 있는 거죠. 정체성이 이제 어느 순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회대학 정치학과 4년을 나름 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라는 네.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예, 뭐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평가하기에 좋으면 좋은 거죠. 네. 마무리가. 예. 조옥서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최이배 의원님 하면 생각나네요. 좁은 공간에서 꺼내주세요. 네. 저희들이 저번에 그 감금 사건 이후에 최이배 의원님 모시고 당시 상황 자세하게 한번 들어본 네. 적이 있어서 아마 인상 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떠나시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5%. 그래서 이거는 식물국회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예.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갑자기 동물국회로 됐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들 충격받으신 분들 많았었죠. 먼저 최이배 의원님, 예.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네. 근데 매번 국회가 끝날 때마다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근데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정치학과 4년을 졸업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래 전부터의 그 한국의 정치를 쭉 이렇게 훑어 내려오다 보면 항상 우리는 양극단의 정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편가르기 정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국민의당이 처음 출범하면서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극단의 정치를 좀 타협과 설득, 상생의 정치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3당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국민들이 그렇게 제3당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됐던 이유는 여전히 그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제3당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제3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양극단의 정치가 계속 대립적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또 그 제3당은 실패를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1대 국회는 다시 또 양극단의 정치의 모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네. 비록 제3당이 없지만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좀 타협하고 설득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보다 성숙된 정치 문화를 이제 20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보여주면은 좋지 네.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제 3당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느낌일 텐데 제일 야당에 계셨던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20대 국회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평가밖에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네. 이제 국회에서 당의 어떤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해본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정치에서도 국회에서도 라떼는 마리아를 좀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과거부터 실은 대결 정치가 말하자면 미덕이었고 전통이었던 그런 것들을 저도 의원총회 안에서도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경투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경투쟁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실은 침묵도 하나의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침묵하는 의견은 그냥 이제 묵살되고 이제 합리적인 의견보다는 강경투쟁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자극적이고 또 그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네. 그런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강경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저는 만약 초선 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네. 다른 어떤 대안들을 경험치기에 아닌 방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목소리와 집단과 세력화가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런 투쟁 상황이랄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 그래도 가장 유리하고 네.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네. 논리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네. 다선 의원들께서 그래도 강대강 싸움만이 최선이다. 라떼는 말이야. 요즘은 투쟁력이 없어. 막 이런 말씀 들을 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네. 요즘은 진짜 그 드라마든 라디오든 모든 코너에 라떼는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요. 그 장면들이. 그런데 그 신보라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제 좀 젊은 그 의원님이셨고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를 굉장히 유독 인상 깊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인상 깊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나쁜 의미로. 네. 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이 강경투쟁 말고. 예를 들어 어떤 방식들?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선진화법이 이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야당이 되면 여당의 어떤 정책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발목 잡아야 하면 된다. 네. 강경투쟁의 방식막이 어떤 최상의 협상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네.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능사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해오면서 했다. 네. 그것이 결국 최상의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 내왔다. 이런 말하자면 어떤 국회의 경험칙? 중진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초선 입장에서는 뭐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예. 좀 뭐 동의하진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그런 같아요.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실은 의원총회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급작스럽게 어느 상황이 직면했을 때 소집돼서 대체적으로는 지도부가 일정 정도의 이미 방향을 지금 잡고 결정한 나서. 상태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게 대안이 아니라 정말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 그 대안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제시하기가 또 어려운 구조도 있는 거죠. 최배 의원님도 어쨌든 초선 의원님이셨고 국회에서 5번째 젊은 분이셨다고요? 네. 20대 국회에서. 네. 라떼는 말이야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뭐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각 당의 다선 의원들이 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초선들이 약간 말빨이 이제 안 통하니까 네네. 특히나 이제 초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장관하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네네. 나이가 되시면은 네네. 또 이제 또 되게 깍듯하게 또 네.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잘 안 통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내가 정치인이라고 인식을 하기 전까지 오히려 말을 못했죠. 네,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는 거죠. 제가 뭐 지도부에 들어가서 진짜 활동을 하면서 당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네. 그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경험이 쌓이니까 선배님들 말씀이 가끔은 틀리기도 하고 그 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않다. 의견을 네. 제시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이미 계약 사년이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기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던 네네. 게 제발 3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를. 이미 자기는
나는 국민의 대표로 여기 들어온 거고 모두 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네, 네. 선수 너무 가지고 우리 그거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말자.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의견 제시하고 라떼 마리아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꼰대 소리 듣는다라고 딱 반박을 하라. 직설적인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네. 얘기 하냐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151명의 당선인들이 제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2111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회기 중에 출산한 의원이신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 워킹맘 국회의원 삶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네. 네. 다른 모든 워킹맘들과 비슷한 처지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실은 제가 45일 정도만 출산휴가를 갖고 복귀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좀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네. 그 출산 후 45일 정도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 근로기준법은 지켜서 네네. 그래도 복귀하는 게 좋고 그게 네. 어쨌든 의원으로서 모든 기업에 이런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독려하고 그렇죠. 법을 강제하는 지키는 의미도 거니까.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네. 실은 정말 좋은 엄마이지는 못했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고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은 제가 대체적으로 이미 조찬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6시, 7시 이미 출근을 그렇죠. 하고 네. 또 퇴근도 실은 저녁 이제 식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밤 늦게 들어가면 이미 아이는 자고 네,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아이 어떨 때는 한 일주일 내내 아이의 자는 얼굴만 봤던 기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번 임기에 정말 아쉬운 부분은 네. 그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서 그 국회 국회 네네. 본회의장에 실은 아이를 동반해서 출석하려고 맞아요. 했던 네네. 그 시도가 있었는데 맞아요. 실은 이제 무산되죠. 의장님의 어떤 예. 그런 문제들로 결국 이제 같이 동반해서 지금도 이해가 출입을 안 하지 되는 못했는데 부분인데. 네. 그 부분 좀 많은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그게 단순히 뭐 이벤트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저출산 문제랄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네.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혹시 21대 국회에서 가능한 얘기일지 한번 좀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경험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지난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 네. 뭐 신외감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애착이 좀 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네,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애착이 가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기업에 대해서 그 회계 감사를 이제 보통 회계사들이 외부 감사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감사를 하는데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을 하고 돈을 주니까 감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가서 내가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감사를 잘 못하는 거죠. 네, 월급 주는 사람이 예, 있으니까. 돈 주는 사람이 네. 오히려 감사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네, 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가끔 분식회계 사고라고 해서 뭐 크게 이제 기업들이 뭐 돈을 어디에 잘못 처리해서 뭐 빼돌렸네, 배임했네, 횡령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이 감사인을 기업이 선임하지 말고 돈을 주는 건 돈을 주되 선임할 때는 국가가 선임해서 지정해 주자라는 아이디어적으로. 요소를 네. 제가 만들어서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하면 너무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회사가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 제도와 네네. 이 지정 제도,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것을 섞어서 6년은 자유수임하고 3년은 지정제를 하게 되는 네네. 6+3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만들어서 네. 이거를 처음으로 2013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이걸 이제 16년도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직접 법을 만들어서 17년도에 통과를 시켰어요. 네네. 근데 그때 통과시킬 때 굉장히 많은 국회에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다 찾아가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2번, 3번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안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 감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한마디로 좀 기업 로비 때문에. 반대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고 뭐 그거를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그런 솔직히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회계사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네, 회계사로서 그렇죠. 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서 일일이 그걸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네.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낳은 옥동자 같은 이제 제 그러네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법이니까 옥동자 같은 법이고 그래서 이 법이 잘 좀 이제 시행이 돼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좀 재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뭐 또 이 법을 흔들려는 또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제가 이거를 잘 안착시켜야 된다라는 또 생각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님은 이 청년 기본법안 이것이 가장 애착 가는 법안인가요?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 5월 30일 임기 첫날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고 첫날에. 네. 네. 그리고 이 법안이 2020년 1월 9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뭐 오래 걸렸어요. 3년 네. 몇 개월이 걸린 결실이지만 실은 재정 법안이고 실은 청년 세대만을 단독으로 해서 네.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에요. 대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여기는 대부분 뭐 아동 청소년 네. 청년 네. 이걸 포괄하는 법률로만 존재하는 거지 네. 청년 세대만을 당사자로 하는 네. 그런 법률 제정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제정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내용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청년 기본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네.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요. 청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 지자체의 사무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좀 규정한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실은 이제 많은 부처에서 지금 청년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복지제도부터 시작해 교육, 뭐 주거, 네. 복지, 환경 뭐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들이 다 부처별로 남발돼 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정작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체감하지 어디 가서. 못하고 있다. 네. 너무 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네.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부처별로 그 남발된 정책들을 또 통폐합,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네네. 게 생기고요. 또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런 청년 정책이 세워지는데 참여할 수 있는 네. 권리도 보장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법안도 만들고 하셨는데 정작 청년들이 사실 직접 들고 정치에 직접 뭔가 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난 20대 국회 때 평균 나이가 55.5세였는데 이번에 54.9세? 네. 거의 차이가 없죠. 예. 55세 남성들 네. 위주의. 네. 왜 이럴까요? 근데 뭐 약간 그 20대 국회보다는 21대 국회에 좀 젊은 의원들은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연령이 뭐 큰 차이가 없는 거는 이제 그만큼 좀 나이가 더 드신 분들도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정당이 노력을 하면서 청년 정치 뭐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참 성과가 나온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아예 그냥 새로운 청년들이 이끄는 정당이 네네. 정말 좀 득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다음 정치판에서는 좀 청년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정당들이 네. 힘을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당 최이배 의원,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뜨거운 안녕, 민생당 최이배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죠. 우리 네. 통합당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정말 돌아 다시 김종인으로 갔어요. 네. 네. 그렇죠.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시작
물론 이제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또 비대위원들을 주로 발표했는데 청년과 여성을 좀 많이 배려한 네네.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뭐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은 주목은 받을 만한 구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가장 걱정되고 혹은 계속 제안을 해왔던 건 비대위를 젊게 가는 구성도 중요하지만 또 주요 핵심 당직, 네. 그러니까 주요 핵심 인선 당직을 반드시 젊은 그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뭐 SNS나 네네. 뭐 이런 경로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조언을 네네.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은 젊은 당직자들의 그런 젊은 아이디어들도 그 핵심 당직에 계신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기성 정치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젊은 아이디어들은 결국 사장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 홍보본부장, 전략기획부총장 이런 핵심 당직에 계신 분들을 보다 젊고 혁신적인 분들로 바꿔간다면 네네.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당직자의 젊은 아이디어들도 채용되고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을 정말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권을- 그런 변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비대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젊지만 과연 발언권을 세게 가질 수 있겠는가 약간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3자로서 민생당 예. 소속의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되게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아무튼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뭐 40대 뭐 경제 전문가를 뭐 다음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분들을 내세워야 되죠. 근데 본인이 또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러면서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잘 공감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떠나시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이제 어쨌든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대 여당이 또 탄생이 됐고 마침 지금 여당 의원이 없네요. 두 분 다. 네, 그러시니까 좋네요.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좀 당부를 해주시면 지금 구도에서 네. 저는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네네. 초선그룹에서 당선자분들끼리 초당적으로 어떤 의제와 관련해서 연구 모임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20대 국회는 실은 너무 양극단의 정치가 활발해서 실은 그런 초당적 연구 모임이 있긴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의제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네. 그럴 때 여야의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좋을 수 있겠다. 네.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1대 국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정세균 총리가 총리 되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협친회가 네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물꼬로 해서 여야가 좀 같이 타협하는 정치를 해라라는 주문을 하고 그거의 첫 번째 과제로 저는 선거법을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거의 무용지물이 됐고 솔직히 그 결과가 한국당의 33%를 얻으면서 한국당은 진짜 3분의 1의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어요. 네네. 그러면 반면에 민주당은 굉장히 과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네. 공정한 제도니까 이거를 한국당도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개헌을 꼭 해라.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네. 반드시 좀 권력구조 개편에서 바꾸자.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최희배 의원님? 저는 아까 그 외관법 네. 개정한 것의 그 후속 작업으로 네. 법률을 끝까지 제가 ASA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선거에 지금 출마했습니다. 네. 예, 선거가 6월 17일이고요. 예, 네. 지금 열심히 공인회계사들을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도? 네. 네, 저는
제가 청년정치학교 청년정치 캠퍼스 큐라는 학장도 맡았었고요. 아, 네네. 청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만난 좀 젊고 또 그러면서 깊이 있는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과 성숙한 정치 이후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당 최이배 의원, 미래통합당 신보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